야, 이거 대박인데요. 뉴스타파 특종 보도인데, 완전히 새로운 또 증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범인이라는 것이,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네요, 보니까. 빼박 증거들이 나왔어요, 보니까. 이날이죠. 8월 2일 날. 해병대 수사단 기록 입첩 관련 상황인데, 8월 2일 날 이 세 번의 전화를 합니다. 보면, 10시 30분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최병 사건을 이첩을 합니다. 이첩을 한 그날 이 세 번의 통화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개인 폰으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세 번의 통화를 합니다. 이게 이제 김건희가 통화를 한 것이냐, 윤석열이 통화를 한 것이냐. 이 윤석열 개인 폰을 김건희가 보통 관리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몇 번 전번에 봤잖아요. 예전에 국힘 관계자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김건희가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김건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날입니다, 바로.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하고, 새로운 내용이 까진 거예요. 바로 있자마자 바로 1시 42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하고, 이 유재훈은 잠시 후 한 9분 있다가 유재훈 법무관리는 경북경찰청의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을 회수해 오게 됩니다. 기록을 탈취해 오게 되죠. 경북경찰청에 가서 국방부에서 가서 가져옵니다. 국방부 이 법무관실에서 가서 사건을 경북 경찰청에 가서 탈취를 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4시 21분에는 이것도 새로운 사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인 폰으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도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개인 폰이 관여를 한 거예요. 무조건 윤석열 개인 폰이 관여를 한 겁니다. 수사에 개입 안 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개인 폰이 누가 전화를 했냐는 거예요. 윤석열이 전화를 했느냐, 김건희가 전화를 했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자, 통상적으로 봐서 이 윤석열이 이 꼼꼼하게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까지 챙기지를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덜렁덜렁한 성격에 이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이 보면은 몇 분 간격으로 전화했습니까? 12시 7분에 전화하고 12시 43분에 전화하고 12시 또 57분에 전화하고, 이 전화 통화 시간도 거의 10분 가까이 넘어요. 10분 20분 넘어요. 이게 꼼꼼하게 관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8월 8일 날 또 윤석열 개인 폰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 통화하는 시각이 아침 7시 55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아침 7시 55분에 윤석열이 깨가지고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합니까? 항상 술 처먹잖아요. 밤새 술 먹고 그러는 사람이 아침 7시 55분에 전화를 해요? 아침에 출근도 제때 못하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 개인 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이 김건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소식 전해드립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사건 기록을 군이 회수한 날,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날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시 개인 전화로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도 직접 전화를 했는데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군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가져온 이날, 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은 왜 여기저기로 전화를 걸었을까요?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모두 3차례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습니다. 통화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직후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도 이 휴대폰으로 전화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25분부터 4분 51초 동안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임 비서관은 10여 분 뒤인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합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몇 분 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훈 비서관, 유재은 관리관, 경북경찰청, 이렇게 통화가 이어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21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도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날 저녁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탈취해오는 거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를 8명으로 적시한 자료였습니다.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해병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도 윤 대통령 통화 내역 등이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화가 최상병 관련 전화였는지 대통령실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오늘 공개된 통화 기록의 중심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8월 2일 하루에만 18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대통령의 핵심 참모 공직기강 비서관의 잦은 통화에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8월 2일 통신기록에 나타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첫 통화 상대방은 임기훈 국방비서관. 낮 12시 14분부터 오후 5시 29분까지 전화통화 9차례, 문자메시지는 2차례 주고받았습니다. 임 비서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한라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게 윤석열의 무덤이 될 것 같아요. 자, 사건 혐의자를 8명에서 빼라고 했죠. 4명을 빼라, 6명을 빼라 해서 결국에 2명만 이첩을 했는데, 이제 직권남용이잖아요. 직권남용이고, 또 하나는 그 기록을 탈취해오는 거죠. 경북 경찰청에 가서 기록을 탈취해오라고 이제 시킨 거죠. 지시한 거고. 이것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계죄로 입건을 하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과연 시켰느냐. 항명수계죄.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어떻게 항명수계죄가 됩니까? 그런데 이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폰으로 완전히 경로를 했다고 그럽니다. 거의 미쳐서 날뛴 거예요, 보면은. 거의 미쳐서 날뛸 정도였다. 전화를 하고 고래고래 경로를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통화 기록들,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최병 사건 관련해서 청문회가 국회 청문회가 있죠. 여기에 많은 증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참석을 하고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막 부인을 할 것 같아요.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 꼭 한번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시고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의 무덤이 될 것 같고 이 사건이 과연 이날 통화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을까 아니면 김건희였을까. 여러 김건희 로비설 등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단순한 사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왜 이 윤석열 김건희가 윤석열 정권의 명운까지 걸 만한 그런 사건인가. 뭔가 석연치 않은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개입이 희한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뭐가 개입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김건희 개입설, 김건희 로비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적인 루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특이한 것이 개입이 됐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통령실은 아주 이례적으로 이날 통화한 거, 8월 2일 날 세 차례 통화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라고. 아주 이례적인 해명이었어요. 보통 팔짝팔짝 날뛰고 길길이 날뛰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막 하잖아요. 순순히 시인한 것이 더 이상해요. 보니까 뭔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자, 여기까지요. 고맙습니다.